아무튼 우리가 세훈이한테 너무 많은 걸 네. 투자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한테는 우리를 기쁘게 해줄, 우리를 웃게 해줄 조강지처가 싫더라. 선시티만 좋더라. 선시티가 아니, 선전려지. LCT만 좋더라. 아들은 17층, 엄마 18층, 철사 감어 18호. 이거가 있잖아.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주말에 열심히 우리 채팅방에 있는 회원들하고 네. 상의를 했어요. 저희가 네. 부산에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송작가가 간다 2를 박형준 교수의 비리유산 답사기 네. 해가지고 부산을 돌라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해운대 이 LCT 레지던스를 빌리려고 아예 여러분들한테 17층 뷰를 보여드리려고 그것까지 조사를 했어요. 근데 100만 원이야, 씨, 하루 빌리는데. 아니 진짜 오래간만에 되게 의욕적으로. 네. 의욕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때 상담을 막 하고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다른 분들도 그 생각을 하시고 관광버스 돌려갖고 2일부터 내일 하신다는데. 그러니까 화요일 날부터 내일부터 곰달래고개부터 시작해갖고 적폐유산 순회 여행을 가신다는 거야.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 이게. 근데 사실은 저희만 가면 비용이 좀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래서 비용은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딴 데 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 다른 분들이 다 가신다 그러니까 또 괜히 뒷북 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고는 그냥 국회 식당 가래요. 정청래 의원하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쪽으로. 근데 거기도 문 닫았다니까. 문을 왜 닫았어? 3일날 문 닫았어. 진짜 왜요? 그냥 몰라. 그냥 폐업했어. 아이쿠. 아니 무슨 우리가 말만 하면 이렇게 증거를 없애버리냐 이들이. 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새로운 깡을 또 시전을 하셨으니까 박형준의 새로운 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MBC에서 계속 단독을 하나씩 내고 있는데 계속 모른다고. 계속. 이분이 진짜. 오세훈은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뭘 자꾸 몰라. 학교에서 배웠어. 뭘 배워? 몰라? 이 세 사람이 다 고대 동문이야. 헐. 고대에서는 뭐든지 모른다고 가르치는 거야? MB하고 오세훈이하고 아이고. 박형준이가 고대 동문이야. 이 사람. 네. 진짜. 내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고서는 이렇게 반응이 똑같을 수가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연하킴도 고대 출신이에요. 엄마야. 뭐 고대 나온 모든 분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들이 내가 보기에는 대학 선후배로서의 어떤 돈독한 우정도 따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저번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그때 박형준 지금 후보 혼자만 못 받았다는. 불법 사찰이 자기가 됐다고 돼 있는데도 나는 보고한 적 없는데. 무려 15건 중에 14건인데 14건을 하나도 안 받았다. 나 모르는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라고 하고 있어. 이거 말이나 되나? 진짜 도대체? 아마 많은 여성분들이 제일 짜증나는 남자 케이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아니 난 모르겠는데라는 게 더 짜증나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타부터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를 추궁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모른대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남자 제일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지금 문 대통령한테 할 게 아니고 박형준 후보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하여튼 기억이 박형준 후보는 온전하지가 않아. 신기한 건 증거가 다 나오고 있는데 계속 모른다. 그런 일 없다. 이러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김민지님이 잡아떼는 거 왕짜증. 맞아. 진짜 짜증난다니까. 무조건 모른대. 근데 언론에서도 실드를 쳐주고 있고 뭐냐면 이 기사 잘 안 나와요. 부산시장은 또 잘 안 나와. 그리고 포털에서도 이런 기사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MBC가 당시 함께 근무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이제 설명으로 박형준만 기억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단독 기사를 내고 있는데 이 기사도 포털에서는 거의 잘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박형준만 못 받았다? 임태희 사찰 문건 우편물 가득 전달. MB정부 시절 대통령 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한나라당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문건은 배포선에 적힌 대로 전달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냥 배포선에 넣으면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편 넣듯이 배포선에 넣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내용에 따라 어디에 배포할지 적으면 마치 우편물처럼 전달되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실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한 행정관은 국정원 정책 정보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고, 또 다른 실무자도 국정원 정보는 수석을 통해서 내려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이상 어떻게 더 증명을 해야지 박형준이 몰랐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막둥이여서 소외당했나? 아니 자기 정무수석 직책이 적혀 있고 거기에 받았다고 돼 있고 심지어 거기서 요청한 것도 있고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 증언도 있고. 그림자 수석 아니었을까요? 근데 자기는 실체를 알 몰라? 수 없는. 아니 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MBC가 지금 확인한 게 청와대 대외 문건 수신 현황을 보면은 2010년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수석실에서 한 수석실에서만 국정원 사찰 문건이 모두 176건이 보도가 됐다.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개씩 보고됐다는 건데 일주일에 두세 개를 계속 받아보지 않고 내 이름을 썼어. 근데 내 이름을 뭐가 나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뭐 지가 어떻게- 제일 높은 데서 봤기 때문에 설명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저를 통해 갖고 누군가 누군가 밑에 있는 애들이 또 그걸 받아서 보게 돼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외부에서 조달한 문건이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모르는데 밑에 사람 다 봤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 아니 그리고 신청한 적도 없고. 청와대 문건이 그러니까 그림자 수석이었던 거야. 청와대도 그렇고 국정원에서 하는 국가의 그 공식적인 기록들이 가라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가라로 써? 나 진짜 정말. 이거를 아니 아무튼 근데 이게 버틸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신기해요. 지금 뭐 그 의혹 공방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박형준 같은 경우는 뭘로 까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건데 난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세나 어떤 토론 행위들을 계속 해가면서 이건 그러니까. 완주할 모습을 보이고 이거 있어요. 완주하려고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완주돼가지고 완주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완주를 하고 혹시라도 얘가 이기게 되면 자, 그 많은 의혹들을 어떻게 다 해명을 할 것이며 해명 못하지. 아니면 이걸 덮기 위해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할 것이며 어.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들과 언론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미 너무 의혹들에 대한 어떤 그 오물을 뒤집어 써버렸잖아요. 이거를 떠 아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시장 업무가 가능할까 이게? 진짜 부산 시민들 정신 똑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이건 대도 바로 또 보고서 선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하죠. 이게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사법 처리 받아야 되고 깜빡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오세훈은 말이라도 바뀌지. 박형준 모른다 야 다. 진짜 짜증나. 다 몰라. 기억이 흔들린대잖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다 모를 도대체 수가 있나? 아는 거 뭐야 그럼? 뭘 아니? 너무 짜증이 나는데. 단 말이죠. 응. 지난주에 이제 경주에 있는 그 창고하고 다스하고의 15분간 거리를 얘기하면서 이 네. 얘기를 했을 때 과거에 썰전에서 유시민 교수가 박형준한테 대놓고 다스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 짤이 돼갖고 요즘 계속 나와요. 심상치가 않아 지금 이 내용이. 응? 와 정말 대박이다. 박형준 건가? 박형준 건가? 헐. 참. 예. 하여튼 뭐 어찌 됐거나 이 박형준이 그래도 꾸준하게 유세를 나가고 있고 아직도 뭐 지지율에서 이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있어요. 예, 아니, 이제 선거전이 근데 진짜 본격화됐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긴 예, 했죠. 이 총력전을 펼쳐갖고 이제 오세훈은 끝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왜냐면 자기 편에서도 버린 거고요. 그렇네. 예, 아무튼 이 박형준에 관한 어떤 총력전을 민주당이 펼칠 이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미 오세훈은 끝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 같고 오세훈도 스스로 아마 뭔가 생각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을 건데 박형준은 오세훈이랑은 또 다른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박형준 자체는 내가 보기에 실세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스스로 공작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사안들을 기획하고 만들어 왔다고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뭐 행동, 그러니까 쉽게 말해 너무 사람이 작아. 그래서 나는 박형준의 뒤에 어떠한 다른 배우가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저도 쉽게 그래요. 말해서 뭔가 카리스마를 갖고 본인이 의도를 갖고 전진하는 사람이 아니야 박형준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뭐 끌려 나온 거지. 조광지처 뭐 이때 얘기부터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었습니다만 평생 동안 일처리가 주도하는 역할보다는 타인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쪽으로 더 많은 어떤 그 맞아. 작업들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좀 두려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 뒤에 사실은 박형준의 그릇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뭔가 큰 목적이나 배우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부산을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큰 정치적 또는 대한민국에 부담이 줄 수 있는 오히려 박형준의 당선이 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박형준만큼 돈이 있으면 그리고 뭐 저기 방송도 잘하고 있고 뭐 교수로도 잘 지내고 있고 뭐 그냥 잘 지내는데 자기가 선거 나면 이거 털린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근데도 굳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결국 자기가 나왔잖아요. 왜? 뭐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이제 영국 키키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 영국 키키라고 치셔야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종류 식품들이 있어요. 영국 네, 키키. 5개 브런치에 한 120개 정도 제품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제일 주종으로 있는 게 레시틴이나 MSN 식이 유황 그리고 차전자피 뭐 이런 것들 MSN 안에는 비타민 D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송지 적고 주소 적으면서 밑에 보면 요청사항 거기다 송작가 TV만 쓰시면 2개를 시켰는데 3개가 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어디로 그러니까 들어가야 어느 될지. 사이트? 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급적이면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하시는 게 네이버 페이로? 혼선 없이 빨리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2+1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박현아님이. 송작가 맘대로죠. 아,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한테는 남아있는 피땀 눈물 화장품 세트들을 풀어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 일처리 같은 걸 보더라도 이제 뭐 잘 자란 돈이 오가는 것도 그지만 그 명의나 또 그 어떤 그 임대주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계속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건 부동산이나 이 비리와 연관된 것들을 주도하는 것도 박형준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뭐 개발 정보라든지 이거 사들이고 뭐 하는 실무적인 부분도 거의 부인이다. 이거 다 휩쓸고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휘둘리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라니까. 이 뒤에 얼마나 악질적인 놈이 숨어가지고 박형준을 다루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아바타에 가까운 박형준은 서울 부산시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박형준이 계속 다른 거 하다가 뭐 그 전부터 뭐 정치할 생각은 그 뒤로는 한 번 국회의원 하고 난 다음은 별로 뭐 비치진 않았잖아요. 방송에 그렇게 나오고 해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부산시장이라니. 뭐 교수직을 할 때도 프로페서 같은 뭐 이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고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거나 특히나 부산시의 시장 같은 행정가로서의 어떤 자질은 전혀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이고 이런 거를 욕심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교수가 갑자기 행정가 부산시장이라니. 자유에 의한 출마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이 훨씬 더 맞아가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을 먹어야 할 이유가 있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왠지 자꾸 해저 터널이라든지 뭐 가덕도 공항에 대한 뭐 규모 축소라든지 뭐 이상한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죠. 네, 오늘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문화는? 저는 진짜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슬픈 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 선거에서도 그 딥스테이트의 실체를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는 눈에는 그 정치인 인물밖에 안 보이잖아, 사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 인물 당 보고 뽑으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이랬는데 사실은 결국은 그렇게 짜여진 게임이었고 끼리끼리 헤쳐먹는 세상이었던 거야라는 약간 자괴감. 근데 그거를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알면 된다는 거죠. 그걸 꿰뚫어 보고 알면은 지혜롭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아무튼 오세훈보다는 박형준이 더 무섭다. 지금 위험하다. 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러게요. 오세훈은 끝난 것 같고.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